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겠죠. 네, 비용이 상식을 넘어섭니다. 한번 잘못돼 버리면 상식을 넘어서 버려요. 쇳가루는요, 쇳가루를 불러요. 뭔 말이냐면 고압 펌프에서는 완전 밀착돼서 돌아가야 될 부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쇳가루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쇳가루가 또 다른 부분을 파먹게 되는 거죠. 보통 정상적인 면적에서는 쇳가루가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젤은 연료이기도 하지만 윤활 작용도 같이 합니다. 이 디젤에 있는 파라핀이라는 성분은 윤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젤 라인의 고압 펌프가 돌아가더라도 고압 펌프에 손상이 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유에서 윤활 작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유소 선택입니다. 이거 지난 편에 제가 주유소 선택하는 방법, 뭐 1000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만들었으니까 그때 수많은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주유소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식당과 마찬가지예요. 유동이 많고 회전이 빠른 주유소를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이건 정말 장사 잘 안 되는 데다가 또 더 안 될까봐 진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물론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 정유사가 좋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의견 중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게 아니라 100%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좀 변두리에 있는 회전이 빠르지 않은 그런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다가 이런 경우가 생긴 경우가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라든지 연료 탱크에는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디젤차에 수분 센서가 달리고 수분 경고등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수분 경고등이 있겠어요? 휘발유에서는 뭐 별 문제는 없지만 디젤은 수분이 생기게 되면 고압 펌프에 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물이 들어가면 윤활막이 파괴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쇳가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사례 중에 옛날에 정말 유명했던 차 중에 하나가, 옛날 J엔진, 이 차들이 연료를 떨어뜨려서 차주분들을, 혹은 그 노하우라든지 정비 상식이 없으셨던 레카 기사님들이 와서 시동을 딱 걸어버리면은 아작나는 거예요. 연료 에어백이 없이 그냥 시동을 걸었다가는 아작나버립니다. J엔진의 고압 펌프는 다른 피스톤이랑은 좀 다르게 위아래로 꿍깡 꿍깡 이렇게 두 군데서 만들어줍니다. 위아래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회전체가 돌아가면서요. 여기서 쇳가루가 다량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요즘에는 D엔진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재질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기통은 3기통이었습니다. 꿍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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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깡꿍?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형성을 해줬는데, 요즘 보시 차량 같은 경우는요 단기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압력을 3개로 분할해서 만들어주던 압력보다도 더 많아졌고 더 큰 압력을 만들어주는 기통이 딱 1개밖에 없는 피스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재질 또한 약간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그런 소재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이 차들은 재생도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이 타입의 지금 고압 펌프를 사용하는 차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전 브랜드가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고 봐야 돼요. 아빠 또 부르니? 이 영상 또 촬영하고 있는데? 비밀번호 알아? 뭔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를 죽자사자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놀아주러 갔다 올게요. 그래서 뭐 연료 시스템 자체가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좀 장단점이 전부 있습니다. 꼭 제가 얘기했었던 뭐 이런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각 회사들마다 노하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주유소 선택하자는 방법, 거기에서 제가 어떤 의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분이었습니다. 이물질도 있겠지만은 이 수분이요, 수분. 그 다음에 동절기 연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은 제가 다음번 영상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엊그저께 또 똑같은 작업을 한번 또 했거든요. 그 차에서 추출한 경유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다음 편 영상에 한번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연료 첨가제 얘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압 펌프는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절개를 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울철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연료 자체에 들어가 있는 수분 함량입니다. 이 수분이라는 거는 결로 현상 때문에 연료 탱크 내부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로 현상으로 수분은 당연한 거거든요. 디젤차에서 수분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고압 펌프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젝터 쪽으로 물이 좀 넘어간다고 해서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수분이 인젝터에 시동을 꺼 있는 상태에서 또 고여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쇳가루들에 대한 피드백으로 옛날 차들은 연료 탱크가 다 철제였잖아요. 근데 요즘 연료 탱크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최대한 회전율 높은 주유소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많은 의견이 달리겠지만 이제껏 그래요. 뭐 회전 속도가 빠른 정유사를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차들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름이 좋은지 불량 기름인지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1편과 2편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자체가 너무 제가 길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한 편에 다 해버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쪼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료 필터에 수분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계기판 상에서 수분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연료 필터만 교환하실 게 아니라 연료 탱크 내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연료 탱크 내부에 수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쇳가루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쇳가루가 없다, 지금 수분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인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쇳가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없다면 연료 탱크의 모든 기름을 다 빼내고 정상적인 기름을 다시 넣고 연료 필터를 교환하시고 수분만 빼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셀프 주유소가 생기면서 혼유 사건이 많아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넣다 보면은 자기 정신이 아닐 때 휘발유를 넣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휘발유를 넣으셨어요. 근데 아차! 이미 넣었어. 근데 아직 시동을 안 걸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시동을 걸지 마시고 견인 처리하셔서 센터를 들어가세요. 그럼 연료 탱크에만 있는 연료만 빼서 다시 경유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동을 걸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라인 다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 썸네일을 왜 1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국산 디젤만 있는 게 아니죠. 수입 디젤도 지금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이 디젤이 들어가는 거는 대형 화물차, 그 다음에 선박, 트랙터, 이쪽은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겠죠. 네, 비용이 상식을 넘어섭니다. 한번 잘못돼 버리면 상식을 넘어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 또 이제 트랙터라든지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면세유라든지, 요즘 면세유는 옛날 면세유가 아니라서 상관이 좀 덜 하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름을 받아놨다가 저장을 해놨다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 몇 푼 아끼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비상식적인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료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제대로 된 주유소를 들어가서 주유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디젤 차량들은 옛날 디젤 차량들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해외 수출로 나가고 있는 디젤 차가 기름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아예 커머넬 차들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후 디젤차, 이게 지금 수출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옛날 플런저 타입, 인젝션 펌프라고도 하고 플런저라고 하는데, 이 플런저 타입들의 불안자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죠. 이 불안자 아닙니다. 인젝션 펌프 플런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플런저 방식의 타입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수출용 차량들에서는.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시던 선배님 중 한 분이 몽골에서 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쌍용차 전문으로만 하셨었습니다. 몽골에는 기름이 안 좋으니까 이런 커먼레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걸로 알아요. 연료 라인, 주유소에 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